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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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 월요일, 휴가를 앞둔 월요일이라, 진짜 귀찮았는데, 그래도 월요일 빼먹지 않고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을 키긴 켰는데, 아무한테도 사전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저번 시간에 브리타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 중화 China the Middle Kingdom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하고 개인적인 감상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글 좀 볼까요? 기글 화면을 보면, 자, 기글 보면 평점은 6.7점, 높진 않죠. 사실 이게 게임성으로 완성도가 있느냐, 그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냐 라고 하면 사실 크게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7점대 정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9점을 줄 수도 있고 8.5점을 줄 수도 있고 뭐 6점을 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6점 평이 제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Interesting. 아, The rule are simple enough라고 했는데 정말 룰은 간단하고요. 전반적인 설명은 요 화면을 보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 기본적으로 저번 설명드렸던 브리타니아와 같은 시스템의 게임입니다. 룰은 브리타니아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요. 그래서 모든 유닛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브리타니아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공격자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국가,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메리트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는 4, 5, 6이면 성공인데 방어자가 5, 6만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부터 국공내전까지 진짜 중국의 대부분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나오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중국 내에 있는 어떤 중한족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뭐 남쪽에 북쪽에 외세 세력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세력이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력이 가지는 약간의 특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희석돼 있습니다. 대신에 그 세력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등장했다가 적절한 타임에 가급적이면 사라질 수 있도록 잘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중국의 실제 역사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이제 호불호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실제 역사의 시뮬레이션이 흘러가는 와중에 내가 얼마나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가 혹은 잘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의식을 불태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전략적으로 해보기가 너무 어렵다, 몽고족이 내려오면 몽고족을 맞아야 된다, 어떤 나라는 바로 사라진다, 너무 허무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4인 전용 게임이고요. 그 외에 플레이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웨이트는 2.93인데 개인적으로는 2.0대까지 떨어뜨려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시전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가격은 뭐 지금도 저렴합니다. 30불. 뭐 30불 정도면 크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자, 기본적인 룰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새로운 종족이 등장하고 그 종족은 어떠한 확장의 한도를 가진 경우도 있고요. 확장의 한도가 즉 유닛이 많은 종족이 있고요. 유닛이 적은 종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제국들, 중국을 통일했던 당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원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많은 유닛을 갖고 있어서 중국을 지배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작은 종족,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나랐던 뭐 대리국, 뭐 흉노, 남만 뭐 이런 애들은 정말 유닛이 작아서 그 유닛이 그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닛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생산 포인트를 받고요. 그 생산 포인트로 다음 때 생산 포인트가 달성이 되면 유닛을 더 뽑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유닛을 뽑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닛 한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크게 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가 나름대로 오래 버틸 수는 있겠죠. 뭐 주사의 운이 좀 따라준다면. 그리고 그 나라가 버티는 동안에는 고유의 승점 포인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적 유닛을 제거하면 몇 점, 평지를 지배하고 있으면 몇 점, 뭐 이런 식의 고유한 점수 포인트를 해서 내가 지배했던 나라들의 총 포인트를 획득한 점수를 최종적으로 합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뭐 시간은 타임은 대충 얼마나 걸렸더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중국 역사를 전반적으로 함께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자,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태평천국인가?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리장성이 있고요. 진시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hina the Middle Kingdom이 영문 제목입니다.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문 버전이기 때문에 영문 어떤 지역명을 그대로 샀습니다. 그래서 윈난이라든지 푸치안, 다음에 뭐 장서, 산시, 허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말로 음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절강성, 산서성, 섬서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와닿는데 어쨌든 지금 배경은 허베이, 뭐 안훌, 뭐 이게 윈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알아서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분 중합니다.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금요일도 빼먹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빼먹을 수는 없어서 하여튼 오늘 길지는 않을 건데 중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지도를 다시 들어보시죠. 지도입니다. 길게요. 자, 일단 중화를 먼저 들어보시죠. 중화 보면 내몽골 지역이 맨 위에 있죠. 내몽골. 여기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노스코리아 지역, 한국 지역하고 몽골 이 지역은 들어갈 수 없는, 베트남 이 지역은 진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도에 요것들에 따라서 주사위 2개를 골려서 랜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타이완부터 영영번, 내몽골부터 쭉 이런 식으로 이곳의 역사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시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받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다 잘렸죠? 다 못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플레이어인데, 파란색 플레이어는 위나라. 이 위나라는 삼국시대의 위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는 위나라예요. 그리고 연나라. 역시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입니다. 흉노족. 잘 아시죠? 다음에 남월. 오랑캐라고 해요. 남월. 그리고 당나라. 잘 아시겠죠? 서하. 비운의 국가 서하. 대리국.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남쪽 지방의 대리국. 다음에 5호 16국의 그 5대.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괜찮은 나라만 잡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원나라도 있고요. 송나라도 있고요. 아직 명나라도 있고요. 북방 변경민을 잡은 거 아니에요. 돌골, 위구르,
스키타이, 뭐 이런 거 하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골고루 돼 있습니다. 골고루. 북방 변경 민족에 뭐 아직 많이 나오겠지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밀고 내려오는 뭐 위안스카이는 저기지. 그 뭐라 하더라? 스키타이족이라 그래야 되나? 걔들도 있고요. 다음에 금나라도 있고요. 다음에 거란족도 있고요. 하여튼 나올 만한 건 싹 다 나옵니다. 역사적에 뭐 한번 들어봤다. 제가 가진 게 지금 보시면 이거 다 못 살렸거든요. 1, 2, 3, 4, 5, 6, 7? 한 14개 정도 갖고 시작하는데 4명이 다 14개 정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60개 정도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북방민족만 했다, 뭐 남방민족만 했다, 뭐 하여튼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역사가 워낙 기니까. 자, 요렇게 제가 맡았고요. 자, 이게 실제적인 첫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여기에 이제 요 연나라, 다음에 뭐 위나라, 다음에 한나라. 여기 한나라는 그 한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나라, 다음에 뭐 하여튼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초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요 표를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at the start point 첫 턴이고요. 여기 보시면 티벳의 뭐 무슨 족, 이 뭐 무슨 족이에요? 장족인가? 저 있고요. 한나라, 다음에 뭐 초나라, 위나라, 이게 뭐야? 진나라. 요 진나라가 여기 통일하게 되는 그 통일 진나라입니다. 훈족이 지금 여기 두 군데 있고요.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통일은 진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춘추 전국이라고 하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누게 되는데 이건 이미 춘추시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국시대에 있는 전국칠웅들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통일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왜? 그 전에 나라가 다 박살났어요. 이 게임에서. 보시면 알아요. 그 전에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이건 이제 이렇게 아웅다웅 사이좋게 자기들끼리 통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맡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이거는 삼국지 위나라가 아니고요. 보시면 시작 위치가 호북, 허베이에 하나, 하남에 하나. 그리고 게임 턴 중에 어느 전국시대 군대, 한 전국시대라고 나와 있네요. 아예. 예. 전국시대라고 나와 있네요. 신통군의 위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는 아니고요. 춘추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도 공격해서 제거하면 3점을 즉시 받고요. 3턴에만 받습니다. 이 점수는. 3턴에 평지단 2점, 산지단 1점을 받고요. 군대 마커가 총 4개, 유니트가 4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3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3턴이 끝나면 이 국가가 점수를 벌어주느냐? 전국시대의 군대가 다 사라지면 점수를 전혀 못 벌어주는 국가입니다. 즉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걸 감안하시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진나라거든요. 진나라가 슬슬 위세를 확장하고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보이십니까? 확대가 되나? 넘어갔네. 진시황입니다. 이분이 진시황. 진시황 이것도 전부 다 영웅들이 있어갖고 천자라고 불리는 영웅들이 있어서 영웅들이 있으면 이동력과 공격력이 늘어납니다. 대신 한 턴만 살아있고요. 이 한 턴이 워낙 긴 세월이기 때문에 한 턴밖에 못 살아있습니다. 진시황이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 연나라 군대가 하나 있습니다. 연나라 군대. 한 턴 100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100년 여기 보시면 턴 2에 207년부터 87년까지 하는 100년 넘어가죠 이거. 턴 1도 100년 넘어갑니다. 100년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100년, 200년이에요. 웬만하면 한 턴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하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 연나라 군대가 북쪽에 짱 박혀 있거든요. 춘추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인 연나라. 주목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진시황이 드디어 이런 식으로 패자로 자림하려고 하는데 너무 못 먹은 땅이 많죠?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겠습니다. 2턴에 왔고요. 진시황의 군대. 하지만 여기에 훈족.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보통 노란색들은 오랑캐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연나라가 은근슬쩍 우리 만주 지역까지 손을 뻗쳐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남월이라고 해서 베트남 지역에서 남쪽 오랑캐들이 준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다음 턴을 보시면 드디어 진나라가 뭐 해보기도 전에 여기 보시죠? 한나라, 즉 한고조 유방이 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자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원래 이 반란이 일어나려면 앞나라가 반란의 모체가 되는 나라가 좀 커야 돼, 강성하고. 왜냐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대로 그 나온 숫자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진나라가 생각보다 크지를 못했어. 싸움에서 계속 져갖고 통일을 못했어요, 실적으로. 그런 와중에 그걸 모체로 해서 진나라를 뒤집어 엎은 한나라가 들어왔으니 기생충이 먹어야 될 본체가 크지를 못해서 한나라 자체가 힘을 못 받았어요. 보시면 요렇게 3개 만들고 끝났습니다. 진나라 자체가 작아서, 진나라는 뭐 원래 풍지박산 났고 숙주가 작았죠. 숙주가 좀 큼직큼직해야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숙주가 되는 입장에서 누가 숙주가 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반란이 나는 나라, 교체기가 뭐가 있지? 청나라다. 그럼 이거, 아니, 명나라다.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그냥 쓸리는 거니까 이거 말고 뒤집히는 게 뭐가 있었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나라지? 한나라다. 그럼 삼국시대 분열되면서 다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 둬야 되고, 다음에, 왜냐면 이제, 내가 당나라, 한나라, 내가 당송이 조금 교체가 이렇게 뒤집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의 숙주를 내가 숙주가 될 입장이면 좀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하고 점수를 먹고 치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자, 이런 식으로 한나라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전국시대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방이죠? 한고조 유방입니다. 유방이 너무 지금 여기 하나 지금 별로 이제 한나라가 유세를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오랑캐들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여기 티베트 지역을 점령하고 위세를 떨치고 있고 멀리 갔죠. 쫓겨났어요. 여기 이게 흉노입니다. 흉노족이에요. 흉노족은 특이한 게 한나라 유닛 부대를 죽여야 승점이에요. 철천지 원수니까 한나라하고. 근데 한나라가 이 남쪽으로 도망가고 강남도 아니고 어디야 저 거의 베트남까지 도망가갖고 이 흉노가 점수를 못 먹어요. 얘를 없애야 점수를 먹는데 한나라 여기 있고 전혀 통일왕조의 형태를 보이지 못합니다. 한 무제에 전혀 그런 카리스마를 못 먹죠. 이건 다 진나라 탓이다. 자, 보세요. 연나라 3턴의 점수가 나오고 더 이상 점수가 안 나오고 흉노는 망했습니다. 게임 중 한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제거해야 2점인데 한나라 군대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연나라를 왜 보여드리냐? 연나라가 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라운영성, 허베이성, 산둥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나라가. 한나라보다 더 커. 대연제국입니다. 대연제국. 여기 뭐야 이거? 안휘성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요 4개의 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라고 볼 수도 있죠. 대연제국을 보시고 계십니다. 대연제국. 한나라 따윈 비교되지 않는 최전성기 4개의 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게 더 이상 연나라는 더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닛이 4개밖에 없어갖고. 하지만 4개의 성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한 연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고구려의 후예 연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요런 재미예요. 요런 재미. 역사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는 아주 강대국 연나라의 모습 제가 잡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5턴까지였습니다. AD 220년에서 280년까지.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드디어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위촉오가 턴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기 위가 5개고요.
다음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SHU가 총나라인데 총나라 되게 조그맣고요. 그 다음에 오나라예요. WU가 오나라는 2개, 위나라가 5개의 병력을 받고 올라옵니다. 자, 이런데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요것도 이게 위나라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위촉오의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사위 굴림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탄생할 수가 있는데 위나라는 비교적 북쪽 지역인 산시성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한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나라, 대연제국도 아직 그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동네에 오나라도 건국을 했는데 마침 오나라는 강남 지역에 건국을 했고요. 여기 어디에 이제 여기 이게 총나라인데 총나라도 뭐 했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곧 없어질 나라입니다. 자, 그 와중에 훈족. 자, 아까 여기 한나라 있었죠? 한나라를 쫓아서 이 훈족이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여기 남쪽에 자리를 잡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강동성인가? 이거 어디야? 광둥성이죠. 광둥.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남쪽까지. 북쪽의 김화민족의 해양민족이 될 판입니다. 자, 제가 다 드렸던 위나라죠. 위나라의 위세가 대단했죠. 싸우기만 하면 이겨.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는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위나라가 중국을 거의 최초로 통일합니다. 여기 강남 지역이 좀 남았는데 강남 지역도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때 등장하는 5대 16국 등장을 하고요. 요 밑에 또 오랑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오랑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5호 16국이다. 이게 5호 이게 5대고 이게 16국이고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연나라는 아직도 남아있고요. 지금 몇 턴인데 위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망해도 연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시대의 나라가 한나라가 다 망해가는 순간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어차피 제 나라니까 제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북쪽을 맡고 있는 대연제국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위나라. 대단하죠? 위나라로 점수를 많이 먹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남쪽까지 싹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역을 점령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오랑캐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내주는 땅이에요. 사실 중국도 아니야. 그 당시에는 내몽골 이런데 뭐 중국도 아니지. 다 먹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연나라가 먹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위 연합국이라 그러나? 연위 연합국이 중국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러는데 슬슬 북쪽에서 이제 오랑캐들이 내려오죠? 이게 뭐 금나라. 예.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수많은 새로운 오랑캐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러시아 지역에서 계속 이 지역에서 오랑캐 발원지입니다. 여기서 계속 밀고 내려와요. 여기서 이 사막 지역, 이 지역을 먹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 험한 지역이라서 잘 안 죽어요. 여기도 6만 나오면 죽나? 하여튼 그런 지역이라서 오랑캐 있는 지역은 무시하고 중국이 아니니까 중국이 있는 지역만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강대한. 근데 보시면 이제 연나라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제 돌궐족이었나? 이게 무슨 족이었지? 하여튼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요 내몽골 지역을 타고 내려오면서 점점 위나라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랑캐들이 문제예요. 북쪽에 오랑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나라도 줄어들고 있고요. 자, 연이 드디어 망했습니다. 망한 쪽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6대는 벌써 망했고요. 남월은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망했고, 흉노이저 망했고요. 위나라 망했고요. 연나라가 이때 망했습니다. 연나라 오래 버텼죠? 연나라가 이때 거의 뭐 수나라 등장할 때 망했어요. 수나라 등장. 여기 수나라입니다. 요게 이제 수나라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나라와 위나라가 이제 공존을 하고 있죠. 근데 수나라는 걱정할 게 없어요. 바로 다음 때 당나라로 교체됩니다.
수나라가 잠깐 일어났다가 싹 바뀌죠, 당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숙주가 튼튼하기도 했고 당나라가 주사위를 잘 굴려갖고 당나라가 싹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위나라 여기 남아있죠? 그래서 당나라 군대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위 연합제국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중국은 대부분 이 당나라가 먹었습니다. 근데 당나라는 특이한 게 뭐냐면 반란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져요. 리무브 당이라 그래서 그냥 당이 사라집니다. 내부 분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이 송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쓱 하고 사라집니다. 군벌 때문에 사라지는 모습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위나라가 막고 있죠? 우리의 북부 지역은 얘네가 무슨 오랑캐더라. 하여튼 거란족일 거예요. 이게 아마 거란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돌골족이 잠깐 있었는데 바로 사라졌어요.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사라진 돌골족입니다. 없어졌죠? 깨끗합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당을 제거하는 턴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나라 유닛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당은 제거됐지만 아직 위나라는 건재합니다. 허베이성을 정확하고 있는 것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죠. 허베이성을 위나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얼마 못 버티겠죠? 이 만리장성 위에서 호시탐탐 오랑캐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자, 이게 보시면 요게 턴 13 AD 907년에서 1126년이 되면 리무브 당나라를 그냥 제거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몽골리아에서 시시아, 그 다음에 5대가 노스 차이나에서 5대 19기 준비되고 있고요. 송의 업라이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윤이 9개의 군대를 이끌고 절도사 조광윤이 새로운 송나라의 건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비운의 국가 서하, 아직 위나라 살아있습니다. 대리국도 남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 아직도 건재한 위나라. 여기 이제 서하가 새로 국가가 들어왔어요. 서하가 왜 비운의 국가인지는 곧 알게 되십니다. 서하가 들어왔긴 왔는데 서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죠? 역사하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보시면 드디어 조광윤이, 절도사 조광윤이 몽고죠. 그렇죠. 싹 쓸려 내려갑니다. 후남성에서 드디어 병력을 일으켜서 나라를 봉기해서 재건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모랑캐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모랑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나라가 좀 커볼까 하는데 두둥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죠? 저기 뭐 쿠빌라이 칸 보입니까? 저 징기스칸 아니에요.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 보이십니까? 이분이 쿠빌라이 칸께서 이 병력들을 모시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력들은 일단 요런 험지에서 멈춰야 되는 제한을 받지 않고요. 공격력이 무조건 3 이상이면 명중이고요. 원래 공격점 4 이상 명중이면 3 이상이면 명중이고요. 방어력이 6이 안 나오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베이전이라 그래서 최초 한 턴을 3번 혼자서 행동합니다. 연속으로. 이동하고 거기 이동하고 그걸 3번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렸죠. 험지에서 멈추고 적이 있는 데서 멈추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싹 쓸려 내려갑니다. 싹.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자, 보시죠. 송나라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남송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진을 치고 여기 하이난까지 먹고서 방어적을 치고 이제 북쪽에 허베이 여기서 치고 있습니다. 벌써 서한은 쓸려 내려가고 있죠. 서한은 쓸려 내려가고 있고요. 이 방어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몽고의 침략을 막아볼까 하고 있는데요. 될 리가 없죠. 뭐 대첩이고 그런 거 없어요. 싹 쓸려 내려갔어요. 뭐 여기 몽고 외에 남은 게 뭐 있죠? 여기 요 산 지역에 한 턴이면 싹 밀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남아있는 요 남쪽 부족을 제외하고는 싹 밀렸습니다. 싹 깨끗하게 하나 남김없이. 뭐 여기 다 내려와서 다 먹었고요. 깨끗하죠? 자, 이게 원나라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화무 11홍이라 그러죠? 열을 붉은 곳이 없다고. 바로 다음 턴. 바로 뒤집히기 시작하죠. 명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명나라가 원나라를 등장해서 원래 이제 싹 쓸어내야 되는데 요 잔당 정리가 안 돼, 여기. 요런 지역에 도망가는 원나라 군대들이. 아, 화무 1턴홍이네요. 이거 잔당 정리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명나라 점수를 많이 못 냈어요. 제가 이제 게임에서 2등을 했는데 1점 차로 여기서 명나라 점수를 하나만 더 냈으면 되는데 여기 명태조 주원장이 계십니다. 주원장. 아, 요거 생각보다 잘 싸웠어, 애들이. 원 잔당 세력이. 그래서 한 턴을 좀 점수를 못 먹고 낭비를 했습니다. 자, 명답은 뭐죠? 역사 시간에 잘 배우셨으면. 자, 몽골 지방에서 뭐가 또 스륵스륵 일어나고 있죠? 스륵스륵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나라가 잘 싸워갖고 뭐 여기도 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찌글찌글해요. 여기까지 먹긴 했는데 누르하치께서 오시죠. 자, 누르하치 오십니다. 준비해야 돼요. 자, 누르하치 왔습니다.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청나라도 3번 연속 행동이 있어요. 물론 원나라같이 강력하진 않아서 3명 중 6에 죽고 이건 아닌데 어쨌든 3번 내려옵니다. 싹 쓸려 내려가죠, 청나라한테. 싹 쓸려 내려옵니다. 심지어는 원나라 잔당 세력도 아직 남아있어요. 원나라 잔당 세력도. 근데 역사적으로 이 누르하치가 그 명나라를 치기 전에 몽고부터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몽고부터 싹 점령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명나라를 싸그리 점령하고 여기 누르하치께서 와 계시죠? 누르하치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홍타이지인데 누르하치는 요 내려오실 때는 안 계셨고 홍타이지가 내려와야 되는데 누르하치인지 홍타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누르하치 같아요. 여기 요 오랑캐 하나를 제외하고는 원나라 남은 잔존 세력을 제외하고는 싹 쓸려 내려갔습니다. 못 막아요, 이런 거. 자,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볼까요? 여기 당나라 군대, 5대, 대리국, 위나라, 이게 뭐야? 돌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연나라, 대연제국, 순식간에 나왔다마자 몽골한테 쓸려나간 서하, 흉노족, 이제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 6대, 남월, 뭐 쫙 수천 년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망해간 국가들, 명멸했던 국가들. 자, 이거 다 쓰고요. 이제 남아있는 국가는 저한테 2개밖에 없습니다. 짜잔, 열강의 등장입니다. 짜잔, 브리티시, 영국군하고요. 일본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2개가 남았어요. 이 영국 열강하고 일본 열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몽골군하고 3으로 상대방을 죽이고요. 6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열강이죠. 엄청나게 강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대신 이제 브리티시는 군 마커수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한 대가 있고요. 일본은 많아요. 대신에 이 브리티시는 조차지라 그래서 조차지를 놓으면 점수를 먹거든요. 근데 얘는 조차지 점수가 없어요. 직접 점령을 해야 됩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물론 빨간 그분들 나오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영국이지만 다른 분들은 독일도 갖고 있고요. 프랑스도 갖고 있고요. 러시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시대가 저무는 거죠. 짜잔, 청나라의 시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독일군 바다에 떠 있죠. 여기 일본군 바다에 떠 있죠. 여기 영국군 바다에 떠 있죠. 여기 보시면 러시아군이 여기 내려올 준비를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나라가 망할 때 이 열강만 들어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태평천국운동. 태평천국운동도 곧 일어나게 됩니다.
내우 외환이죠.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거예요. 짜잔. 자, 영국은 이것을 조차지로 삼았고요. 일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분들 보이십니까? 태평성대를 위해서 태평 천국 운동으로 5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미. 대단하죠. 청나라는 이제 나라가 망해갑니다. 5개 성을 점령당하고 여기는 영국의 조차지로 뺏기고. 자, 영국도 조차지 들어갔죠? 여기는 이제 독일의 조차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몽골 지역에는 이미 일본군이 진입했어요. 여기는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조차지를 먹으면서. 여긴 독일군이 먹었습니다. 갈갈이 찢겨 나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여전히 진압되지 않은 태평천국 운동이 그 중국의 북부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의 명맥은 이 남쪽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점점 쓸려나가고 있죠. 점점 태평천국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표식 기억나시니까요? 요 표식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당. 군벌이죠, 당시에. 장개석 군벌이 지금 나머지 잔존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내몽골에서 중국 본토 산시성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영국이랑 이 조차지 다 어디 갔냐? 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다 집에 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공내전과 중일전쟁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먹었죠. 대만을 먹었습니다. 자, 일본 열강을 보고 마지막 턴 다 왔죠. 이제 리무브 포린 파워. 외국군 다 돌아가지만 일본은 안 돌아갑니다. except Japan. 왜냐면 중일전쟁 해야 되니까. 자, 24턴이 끝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턴이 되면 청나라를 제거하고요. 조차지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5개의 태평양군에 일본군이 합류를 하고요. 마지막 점수를 준비합니다. 짜잔. 뭔가 좀 빨강빨강해졌죠? 마오쩌둥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당 정부 군이었는데 다 넘어갔어요, 지금. 다 국민당 정에서 공산당으로 다 넘어갔어요. 자, 공산당과 일부 태평천국 운동군만 남아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못 넘어가고 여기 갇혀있죠? 제가 보기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공산당이 국민당보다 더 열렬하게 때려잡은 게 일본군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싹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다음에 국민당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아직 이 태평천국의 잔당이 남아있는데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마지막 턴인데. 짜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국민당 정부 싹 쓸려 나갔고요. 남아있는 건 태평천국 잔당하고. 이 무슨 나라지 이게? 요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요거 남아있는 요 두 나라가. 어쨌든 여기 마오쩌둥이 계십니다. 마주석께서 여기를 싹 접수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짜잔. 장개석은 여기까지 도망갔네요. 장개석은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저기 잘하면 티벳으로 도망갈 판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마오 주석은 이 북쪽까지 오셨네요. 싹 먹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게임의 종료 조건이었고요. 승패는 거의 의미가 없는데 원나라 잡으셨던 분이 1점 차로 이겼고요. 제가 1점 차로 졌습니다. 나머지 분들 점수차가 조금 났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기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 전략적인 재미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뭐 아까 대연제국 보셨죠? 이 대연제국의 출현 자체가 너무 재밌고요. 위나라, 당나라가 망해가는 모습도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중국 수천 년의 역사를 이제 집약적으로 확 하다 보면 되게 약간의 무상함도 좀 느끼고 뭔가 게임 한번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게임적인 재미라기보다는 시뮬레이션적 재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타니아는 이제 약간 전략적인 면이 있는데 요거는 전략적인 면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대리만족. 역사를 지켜보는 느낌. 뭐 나라면 안 이랬을 텐데. 근데 나라도 어쩔 수 없었다로 끝나요, 결론은. 야, 결국엔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잘 느껴주게 하는 게임이고요. 다 이거 어떤 분이 이제 한글화자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게임 비싸지 않아요. 구해서 한글화자로 하면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타니아보다는 이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전략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게임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특히 이제 워게임에서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어떠한 역사의 시뮬레이션, 몰입도가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브리타니아는 솔직히 잘 몰라요. 뭘 몰라요. 뭐 아는 거야. 뭐 로마하고 뭐 굳이 해봐야 뭘 할까? 노르만, 뭐 앵글로색슨이 두 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으니까. 근데 중국 삼국 시대부터 몰입이 확 되죠. 아, 이럴 수가. 오나라가 이렇게 쉽게 망하다니. 몽고, 당나라, 삼국지 이거면 끝이죠. 근데 청나라도 무시 못하고요. 의외로 그 국공 내전도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공산당 놈들 때려잡아야 된다. 국공 합작은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국공 합작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떠한 룰 같은 것들을 조금씩 자기 하우스룰 같은 걸 변주를 줘가면서, 왜냐면 이거 승패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우스룰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룰로 이제 게임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 게임은 솔직히 게임 밸런스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국공 합작 이런 룰도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아쉬운 면이 있는 나라들을 조금 상향시켜주기도 하고, 몽고가 너무 세다 그러면,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주를 둘 수 있는 요소도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해본 거는 되게 뜻깊은 게임이었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 되게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룰이 쉽고. 요새 룰이 쉬운 거에 되게 꽂혀 있는데 룰이 쉽고 빨리 끝나고 재밌다. 그럼 됐죠, 뭐. 누가 이기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냐면 뭐 게임이 그러니까. 요런 게임 개인적으로는 레이팅을 안 줬는데 뭐 8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시리스트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like to have 정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컴포? 근데 그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저거 할 게 많아요. 컴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 오면 그 무상함을 느낄 수가 없어. 이게 종이 컴포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한 턴만 지나면 싹 쓸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원래 컴포 예쁜 거 되게 신경 쓰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런 좀 허접대기한 컴포가 어떤 국가와 역사의 무상함을 느끼기에 적절해. 이 종이 쪼가리들이 없어져줘야 돼.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는. 가격도 비쌀 필요도 없고 지금 적절한 가격인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대가 큰 게 아니고 기대보다 훨씬 즐거웠다. 요런 허접대기, 요런 거 딱이야. 요거 딱 이거 이상은 안 돼. 이게 딱이야, 이 정도. 베르사유, 그렇죠. 마오쩌둥님, 꼬미니스트들. 이게 타타르족이네. 송나라 타타르족. 베르사유도 준비해야죠. 베르사유 1919도 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방송으로 남길 수 있으면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휴가를 가는 관계로 여행을 다녀올 거라서 애들이랑 멀리. 예. 협상 게임이에요. 기대되네요.
다음에 꼭 베르사유 하고 그 후기로 찾아뵙기로 하고 이번 주 금요일은 방송이 없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뭐 방송은 할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본격적인 리뷰 방송보다는 예, 이번 주 금요일은 저 여행을 가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요. 저 휴가 갔다 올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없어요. 가족에 충성한 하루가 될 겁니다. 없고요. 그래서 오늘 억지로 한 거예요. 월요일날 좀 피곤하긴 한데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마 월요일날 방송할 계획인데 월요일은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게임을 준비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가벼운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해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기대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야 10시에 시작했는데 50분이나 했네요. 월요일 피곤하신데 우리 보리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휴가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